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3년 6월 1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직 외교관들이 모인 단체인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 제목이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판을 깔아주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었죠. 자,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우르르 중국에 몰려간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뭘 하느냐? 이 중국 당국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벌이는 관제 행사에 아주 들러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국의 인권 유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벳까지 방문해서 사실상 중국의 인권 탄압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한 이런 행보가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성명서가 지금 나왔는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 중국을 똑바로 봐야 된다. 이 중국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이 중국, 사실상 중공이라고 해야겠죠. 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 그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이 중국이라는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내용이 성명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제목,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8년 유엔 관리하에 민주적 방식의 선거를 통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무역 입국을 위한 중화공업 육성에 성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을 인접국으로 둔 우리의 안보는 위험에 처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1950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합작해 불법 남침을 감행했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미국 등 16개 유엔 회원국이 참전하고 일본 등 47개국이 우리를 적극 지원해준 덕택에 수십만 중공 침략군의 인해 전술을 무찌르고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도로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 억지력이 되어 공산군의 재침을 막고 우리 안보를 지켜냈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산업 강국이 되어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친중 종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에 굴종하면서 그들이 온갖 기만술책을 써서 자유신영의 신뢰를 잃고 국격이 떨어져 국제사회는 우리를 회피하거나 천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다행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서 대미 관계를 강화하고 대일 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자유민주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자 우리 국격이 급속하게 신장했고 윤 대통령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3대에 걸친 친중, 주사파 정부의 수많은 실패와 오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억누르고 복속시키고자 우리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독재자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흉계를 드러낸 것으로 한중관계를 100여 년 전에 조공관계로 되돌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에 CNN 방송은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 한국 침투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중공에 굴종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싼 값에 우리 영주권을 사서 중국인을 침투시킵니다. 산업은행에 3, 5억 원을 5년간 예치하면 한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고 예치금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우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 이게 큰 문제다라고 최근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꽁꽁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인은 특혜대출로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여서 서울에 5,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의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가장 강력한 침략 수단으로 다방면에서 인해 전술을 씁니다. 중공 치하에서 해외에 송출된 중국인은 1천만 명이나 되고 그중 100만 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중국 민간인과 기업에게 중국 정보요원의 간첩 행위를 도와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중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의 간첩이 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중국인들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위나 통제를 받는다. 이게 핵심이죠. 자, 계속 보시면 그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간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내주고 참정권까지, 그러니까 선거권이죠. 참정권까지 허용한 것은 우리 안보를 해치면서 감행한 주사파 정권의 만행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은 중국 화교의 위험성을 간파하여 불순분자들을 대거 숙청하고 유혈 사태마저 감수하면서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화교 정책도 우리의 국익에 알맞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싱하이미 중국 대사는 이재명에게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조폭 사회에서나 쓰는 야비한 협박이고 우리 외교 주권을 악랄하게 침해하는 망언입니다. 베이징 외교 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을 명시한 유엔 헌장 규칙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랑 외교, 마적 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시, 이 땅에서 우리 청년과 경찰관까지도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다수 중국인들을 동원하여 광화문 촛불 시위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했고 2020년에는 조선족을 앞세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은 물론 초중, 고교에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작기관, 공자학원이 침투해 있고 서울의 중심지와 제주시에서는 비밀 경찰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만적 행위들은 모두 국제법이 금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중공의 검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침투 실상을 알게 되어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도 중공에게 침투당했다가 이제는 그들 마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불법 남침 시에는 수십만 중공군이 가담했습니다. 남침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인 것을 악용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정 간섭과 주권 침해 행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시도되었는데 그것은 주사파, 문재인 정권 탄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 빼내갔고 해상 민병대를 투입해 서해, 우리 측 바다의 물고기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를 전쟁 연습터로 삼아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 바다로 삼으려 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우리 비행 정보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9개의 점을 찍어 설정한 9단선은 세계 8대 무역국인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파탄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문재인 정권이 최악으로 추락시킨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 데 이어 우리 외교 지평을 유럽연합과 나토에까지 확장하여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굳게 다짐으로써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좌파 정부의 악행과 실책의 잔재는 말끔히 씻겨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일시적 탐욕으로 우리 국가안보와 백년 대계가 흔들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2023년 6월 19일 제2단체의 공동대표 명의의 성명서입니다. 공동대표 이재춘, 김서구, 조원일 이분들 모두 통일원 차관의 전부 주한 러시아 대사의 외교관들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외교관 모임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는데, 네, 중간에 있는 이 중공의 한국 침투, 중공이 6.25 전쟁 때는 아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침략해 왔다면 전쟁이 아닌 그 물밑에서 지금 다른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중국을 우린 직시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알겠죠. 이 내용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내용을 똑바로 바라보고 중국을 바로 이해할 텐데 아직도 거의 중국을 향한 아주 그야말로 굴종 외교, 조공 외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